안녕하세요, 홍시버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여러분은 1천만 원 이상 버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300만 원 정도 버는 평범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 중 10년 뒤에는 누가 더 자산이 많은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뻔한 이야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자산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월 1,000만 원 버는 능력자가 되어 있겠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최소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저시급 계산하면 월 최소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죠. 우리나라 구조상으로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몇 년 차가 되면 월급은 그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1%라고 하는 의사들의 월급이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월 5천만 원을 넘게 버는 의사를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의료계 관계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지도 벌써 수년 전이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더라도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았겠죠. 대한민국에서 평균 정도의 지성과 학력 그리고 기본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후자가 되는 것은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능력,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지려면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서 의사가 되거나 능력 있는 법조인, 고위공무직 등이 되어야 하겠죠. 또는 스펙을 열심히 쌓아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고속 승진하는 등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직업군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법무사, 회계사, 중소기업 사장, 장사 잘하는 능력 있는 자영업자, 건축업자, 특수직 종사자, 보험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1%의 최정상급 영업 능력자 등 수많은 직업군들이 존재는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과는 사뭇 거리가 좀 먼 직종이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보통 사람들이 1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개설하고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중에 1년 이상을 버티고 수익을 내는 비율은 5% 정도 남짓이라는 통계가 있죠. 또한 그 5%도 5년까지 확장을 하면 1%만이 수익을 내고 사업을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나 신문 기사들을 접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버는 능력은 남들보다 영업 능력이 탁월해서 대한민국 1% 안에 들거나 머리가 뛰어나서 평범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거나 남들 놀 때 엄청나게 노력하고 공부해서 좁디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경쟁도 엄청 치열할 거고요. 즉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100명 중에 1명 1% 정도의 부류에 들어가야 월 1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로또보다는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머리가 좋다거나 영업력이 탁월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천성적으로 타고나야 되고 후천적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로또보다 더 힘든 확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 2천, 3천에서 성실히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조금씩 연봉이 오르게 되지만 월 1천만 원에 도달할 확률은 역시 1% 이하로 확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질문한 10년 뒤에는 누가 더 큰 자산가가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더 큰 자산가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만 인생사는 항상 이렇게 되지 않는 것 또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1%의 능력을 가졌지만 파산을 해서 길거리 노숙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 300만 원의 월급이었지만 건물 몇 채를 소유하고 건물로부터 나오는 현금의 수입으로 월 1천만 원 이상의 능력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버는 만큼 소비하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선택을 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매월 소득만큼 그대로 전부 써서 저축을 하지 못하는 부류. 두 번째, 소득보다 더 큰 지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부류. 자, 세 번째, 소득보다 적게 지출하고 저축을 늘려서 현금을 축적하는 부류. 마지막으로 소득보다 적게 지출하고 저축을 늘리고 늘어난 현금을 자산에 재투자하는 부류.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1천만 원을 버는 능력자나 300만 원을 버는 일반인이나 세 번째나 네 번째 부류가 되지 않으면 사는 것이 다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 부류라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겁니다. 1천만 원 이상 버는 능력자는 세 번째 부류가 되더라도 위험하기는 하지만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베네수엘라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크나큰 위험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300만 원을 버는 여러분들이 저축한 현금을 모아두기만 한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험에 현금 가치의 하락이라는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즉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을 지출해도 700만 원을 저축해서 12개월이면 8,400만 원이라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지만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월 2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해도 42개월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무려 30개월, 그러니까 2년 6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 현금의 하락,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은 우상향합니다. 즉, 시간은 여러분 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은 네 번째 부류가 되기 위해서 강제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 부류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라. 이미 여러분이 1%의 돈 버는 능력자가 아니라면 그 1%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돈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서 돈 버는 능력을 만회해라.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란 갖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을 하고 투자해서 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돈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터득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월 1천만 원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쉽게 도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양 최고의 고전이며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1번 종에는 금 5달란트, 2번 종에게는 2달란트, 3번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1번 종은 5달란트를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벌었고 2번 종도 사업을 해서 2달란트를 추가로 남깁니다. 3번 종은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두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1번과 2번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3번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아서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본전과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한다 하고는 1달란트를 빼앗아 1번 종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돈 버는 일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한 것을 유의해서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결코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몸은 노화돼 가고 있으며 온 우주는 시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게 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된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하며 1%의 능력자가 되든지 그게 힘들면 돈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시에서 재능이라는 것이 사업하는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개발, 경제와 금융을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지식, 이것은 곧 주식과 채권의 이해, 그리고 부동산 지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과 사업 수완 등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능들을 이용해서 금 5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추가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능이 없다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공부이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해 주신 이 쉬운 한글을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글을 읽고 쓸 줄 압니다. 또한 기본적인 언어와 수리 능력은 갖고 있죠. 그 정도 능력으로 부동산을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가치는 시간의 저주 아래 하락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가치는 상승을 하죠. 이 부동산이라도 이런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이 무조건 우상향하지 않는 것은 바로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건물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 집수리 또는 인테리어라는 도구들입니다. 이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도구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저주를 극복하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토지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인데, 이 토지를 또 알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역사, 지역 사람들의 특성, 동네 문화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한 다양한 지식들이 어우러져 투자라는 행위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성공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동산이라는 현물은 남아있고 이 현물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우상향하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 버는 1%의 능력자이든 그렇지 않든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대비하는 지식을 쌓아라. 자기 개발과 금융 지식을 습득해라.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부동산이라는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테리어라는 도구를 추가로 습득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1%의 능력자다. 돈 버는 일은 실상 작은 일일 뿐이며 이제 큰 일을 하자.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큰 일을 도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실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